네, 다음 주 생일이 개봉을 앞둔 지금 한 전주 상황인데요. 이게 감독분들을 지금 이제 관객분들을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만나시는 최초의 자리입니다. 일단 세 분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 마이크만 나오나요? 들리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생일에서 감독을 한 이종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일에서 순남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를 가져나와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이렇게 허락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고요. 가급적 여러분들께도 이제 끝나고 나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안 그렇게 보려고 해도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이 또 관객분들이 가슴이 아팠던 그런 소재를 영화에서 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이면 해마다 그런 일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를 영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꼭 만들고 싶다라고 처음 결심하시게 됐던 그 이야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4월에 그날이 있고 저는 한 2015년 여름 8월쯤에 안산에 있는 안산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유가족분들을 돕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하고 있고. 저는 2015년 여름에 처음 그곳에 가게 됐는데 제가 갔던 곳은 치유공간 이웃이라고 유가족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뜨개질도 하고 침도 맞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설거지 해줄 사람도 좀 필요하고 사진 찍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 제가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저 말고도 굉장히 여러 되는 분들이요. 근데 이제 그 공간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떠나간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엄마 아빠가 그 어느 날보다 더 견디기 힘들어하셨어요.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생일날을 함께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일 모임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그 생일 모임을 도와주다가 생일 모임을 하자면 한 3, 4주 전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제 알게 돼요. 더 많이 그렇게 듣고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한 놀라운 경험은 저뿐 아니라 거기 계셨던 분들이 했던 놀라운 경험은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제 계속 이 반복을 하면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봐주고 주목하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좀 위안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을 수 있겠다. 그게 우리한테도 그분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생일이라는 영화가 기획이 됐고 어떤 이야기인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두 주연 배우분께서 설경구 씨, 또 전도연 씨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안심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일단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일단 설경구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제 이런 배역을 처음 제의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제 단번에 이것은 꼭 해야겠다 혹은
정말 가치 있는 영화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제가 근데 저한테 책을 줄 거라고 이 책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촬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제가 절대적으로 이 생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분량이 많이 남아서 찍어야 될 분량들이. 근데 그때 이진동 대표님이 책을 주시면서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해달라. 내가 지금 베를린을 가는데 갔다 오면 바로 답을 달라. 그래서 오히려 좀 거절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었는데 오히려 책을 읽고 나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빨리 일주일 안에 스케줄을 정리를 빨리 하자. 그 책을 보고서 좀 생각이 확 바뀐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여러분도 보셔서 저희가 완성된 걸 보셨고 저는 책을 봤는데 글쎄요, 저는 굉장히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좀 세게 셀 거다 이 영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제 선입견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을 이 책은 다 아우르더라고요. 뭐 우리 영화에서 지금도 울어줘야 돼, 아직까지 울어줘야 돼 하는 그런 굉장히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품어주고 보상금 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주 담담하게 풀어가는 게 좋았어요. 강요도 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도 많이 울면서 읽었는데 좀 편안해졌어요. 읽고 나서요. 읽고 나서 막 격해지는 게 아니고 좀 편안하고 저도 사실은 그 참사에 대해서 뭐 표면적으로만 알지 깊이 뭐 알지는 못했었는데 좀 관심이 더 생기게 되고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 오히려 저는 읽기 전과 후에 결정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네. 전도연 씨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전도연 씨의 수많은 훌륭한 너무 멋졌던 그런 영화들 중에 이제 미량 같은 작품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미량하고 이 영화의 약간 또 어떤 공통점이 사실은 그 영화가 이제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그 주인공 캐릭터의 처지가 사실은 비슷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량 때 또 전도연 씨를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감정적으로 그런 바가 있어서 이 영화를 선택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해야겠다 그래도 결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한 2번 정도 거절한 것 같아요. 그쳐봤는데. 근데 이제 일단 저도 설경구 씨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이야기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었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웠었고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밀양의 신혜도 생각을 했었었고요. 물론 환경이나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여자의 상황이 아이를 잃은 엄마라는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생일의 순남을 보면 밀양의 신혜를 떠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제가 이 생일의 순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작품을 계속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거절을 했지만 정말 이게 마음적으로 정말 안 하겠다고 거절한 것인지 였었고 그리고 그 이 이야기가 되게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거는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고 피로감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가 더 깊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게 되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이창동 감독님의 연출부 생활을 시작하셨고 저기 영화 쪽 경력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창동 감독님 영화에 처음 참여하신 게 바로 밀양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스크립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진짜 전도연 씨는 정말 하늘 같은 배우였을 텐데 그렇게 이제 스텝과 배우로 만나서 오랜 세월이 10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 주연 배우가 감독님을 만나시게 됐잖아요. 그때 뵀던 전도연 씨의 모습, 또 이번에 같이 함께 하시게 된 전도연 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걸치국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 전도연 배우라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또 그녀의 연기와 이런 것은 변하지 않죠. 더 좋으면 그렇지. 어쨌든. 근데 관계는 많이 변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 때 제가 스크립터였을 때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저랑 눈도 못 마주쳤어요. 네, 눈도 못 마주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관계가 시작할 땐 전 여전히 어려웠어요. 네, 그렇게 이미 관계 형성이 됐으니까 시작할 땐 어려웠는데 우리가 이 작품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1년의 과정이 지나면서 촬영할 때부터 이미 그랬지만 이제 저에게 제가 너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 됐죠. 네. 네, 설경구 씨에 대한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설경구 씨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아이돌과 함께 영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감독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도 이종원 감독님 그 연출부 시절에 같이 한 영화가 있어요. 예, 여행자라고 김세원 씨 10살 때 했던 건데 그때 김세원 씨 맨투맨으로 딱 담당해서 하셨잖아요. 저는 얼굴도 안 나오고 몸만 나오고 목 밑으로만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한 3초 나오나요 얼굴? 네, 이창동 감독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한 건데 그때 인연이 있고 이종원 감독님. 예, 맞습니다. 설경우 선배님도 우리 그렇게 설경우 선배님하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물론 이제 이찬호 감독님 작품을 하셨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술자리에서 뵌 적은 있지만 작업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때의 기억은 그것도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때의 기억은 참 이렇게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신데 연출부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형님 같다랄까요? 제가 여자지만 항상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 좀 다르게 만났잖아요. 감독과 배우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제 그런 순간들은 항상 있었어요. 어떤 한 장면에 대해서 다른 순간들. 근데 오늘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생일을 하자고 찾아온 옆집 사람과 이렇게 대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생일을 하자고 두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는 계속 선배님의 얼굴을 가만히 담고 있죠. 그것은 이제 쓸 때부터 그렇게 찍고 싶었는데 그 얼굴들을 제가 모니터에서 보고 있을 때 저는 그냥 그게 실제의 모습, 누군가의 어떤 실제의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보는 거였죠. 너무 진짜 같았고, 뭐 전도연 선배님이나 설경우 선배님이나 저에겐 너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설경우 선배님은 제가 10년 전에 느꼈던 것처럼 이 작업 내내도 여전히 든든한 그 형님 같은, 그건 여전히 저에게 큰 힘이 됐었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설경구 씨 또 전전 씨가 한국 영화계에서 워낙 그 중요한 또 배우분들이라서 왠지 두 분이 굉장히 많이 공연하셨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두 분께서 영화에서 주연을 같이 만나신 게 한 편밖에 없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 이제 찾아보니까 2001년작이고 저도 사실 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이제 로맨틱 코미디였었죠. 캐릭터 이름까지 기억이 나서 봉수하고 아마 원주였던 것을 기억하고 원주가 이제 CCTV 앞에서 V자를 그리는 정말 해맑은 전도연 씨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자마만 입고 출근하려다 허둥지둥 돌아오는 설경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때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로맨틱 코미니까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그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는데요. 두 분의 이름을 사실은 성만 따서 이렇게 읽어보면 전설이지 않습니까? 전설의 커플인데 정말 또 살짝 뒤집어 보면 썰전입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에 사실은 이렇게 뜻깊고 또 굉장히 무거운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가 마냥 무겁지만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여기 마지막 그 생일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어떤 따뜻한 웃음도 있고 또 이제 눈물도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촬영하실 때 사실은 내내 그렇게 분위기가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무겁기만 해서는 아마 찍지 못하셨을 거고 실제 촬영 현장에서 두 분은 어떠셨는지 뭐 영화에서는 서로 이제 사실 굉장히 냉랭한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뭐 그렇게는 촬영을 못하죠. 현장에 냉랭하면은 저희한테는 그 예솔이라는 딸이 있어서 예, 전도연 씨는 그 친구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연 씨가 참 분위기 메이커를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안 그러면 되게 좀 어두운 현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즐거울 수도 없는 현장이고 적당한 선에서 전도연 씨가 예솔이랑 같이 놀면서 말 걸고 하면서 주변에서 또 같이 웃고 그런 역할을 전도연 씨랑 우리 보민이 예솔이가 해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웃고 그냥 저는 잘 못 꼈어요. 그 영화에서처럼 바깥을 보시고 네, 보면 주변을 이렇게 돌면 보기 좋았어요. 네, 되게 어려운 신도 많았고 무거운 신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힘든 신을 찍을 때는 좀 카메라 뒤에서는 좀 풀어버리려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자꾸 뭔가 저한테 주입을 하거나 그러면 왜 되게 계속 해야 돼 하면은 반대적으로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자꾸 저한테 슬퍼야 돼 준비해야 돼 하면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섰을 때 하기 싫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힘든 신일수록 좀 무섭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내가 느껴지는 만큼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저희 생일을 같이 이제 한 스태프들 배우들 모두가 그러니까 일로서도 있지만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저의 배려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 스스로도 저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설경구 씨가 그럴 때 옆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항상 밖으로 걷어오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까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8년 만에 설경구 씨를 작품으로 또 만나긴 했지만 되게 어릴 때 만나서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친정오빠 같은 느낌이 있어요. 되게 친하지는 않지만 뭔가 옆에 있어서 든든한 그런 되게 무뚝뚝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 설경구 씨한테 있어서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추모일을 다루지 않고 생일을 다룬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인상이었었고요. 정말 이제 마지막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간단한 말을 어디선가 하기도 했었는데, 이 생일 모임에 이제 말석에서라도 저희가 초대받아서 관객 입장에서 함께 웃고 울면서 모임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 영화가 주는 굉장히 큰 감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생일을 중심에 두고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반드시 이 영화에서는 내가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혹은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각각 어떤 건지, 특정 장면이 아니라 어떤 방식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와 이건 꼭 해야겠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인 것 같아요. 손바닥 양면처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저의 주관적 해석, 개입, 이것이 혹시 오해일 수 있을까봐 역시 꼭 하려고 했던 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만히 떠서 옮겨 담고 싶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출되거나 또는 어떤 만든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이런 것이 없는, 그래서 이게 같은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혹시라도 어떤 저의 해석, 개입 같은 것이 저희가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도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다른 작은 또 다른 상처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떠나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남아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생일이란 말도 약간 두 가지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남아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시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이제 세월을 둘러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거기서 인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되어온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영화에서 다루지 않고 오로지 슬픔을 나누는 데 집중해서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얘기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 만들 때 이제 지금도 많이 그렇긴 하나, 그분들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멀리 떨어져 살고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말들이나 생각들은 다 자유롭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제 다시 상처가 될 수 있죠. 잘 알고 나면, 일상의 어떤 단면을 잘 알고 나면 그렇게 가혹하거나 좀 상처가 되는 말들을 그런 말들로 더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조금 이렇게 더 자세히 보고 나면 공감하게 되고, 그럼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일상을 보면 그게 꼭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소중한 기억, 나의 어떤 아픔이든 어떤 기억이든 나의 뭔가 또 만날 수 있어서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떤 진실을 가지고 싸우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제가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마음들이 어떤지, 그리고 그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연기자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제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경탄하는 마음으로 항상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이제 두 분이 감정을 연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만약에 연기자가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감정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영화에서 이렇게
보듬고 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는데 일단 전도연 씨는 어떻게 그 부분에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시나리오 읽었을 때부터 너무 많이 울고 감정이입이 돼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순남을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조금 객관적으로 순남을 보고 싶었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현장에 가서 연기를 할 때는 물론 되게 넘쳐나는 감정을 자제하면서 찍은 신들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순남으로서 느꼈던 감정만큼 연기가 안 나올까봐 되게 무서웠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의심하지 않고 무섭기는 하지만 그냥 내가 느끼는 만큼 표현을 하자. 그거면 된다라고 저 자신을 매 순간 위로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표현하는 것들이 순남으로서 얘 감정일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감독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설경구 씨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이제 설경구 씨가 맡은 정일이라는 인물은 이제 이런 큰 비극을 당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극을 당했을 때 베트남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영화가 이제 시작하면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의 시선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의 시선에 담겨서 순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일이라는 인물은 비극의 당사자이면서 굉장히 슬픈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걸 어쨌건 한국에서 다 짊어졌어야 했던 순남을 이해하고 고개 두고 참아하는 관찰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텐데 설경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당사자이자 또 관찰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참사 당일날 가족 곁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외국에 있었지만은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주변부터 이렇게 살피게 되는 인물인데 그 정일이라는 인물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재수로움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이 감정 쓰는 것조차도 가식처럼 보일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정일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꾸역꾸역 이렇게 참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 어떤 또 가장의 입장도 있지 않았을까 정일이가. 마지막에 터지긴 하는데 도장 받으러 가서도 꾹꾹 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안 터뜨리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 장면은 핫하고 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참으니까 오케이 나오고서 좀 더 힘들었었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정일이라는 인물은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일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외국에 있어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3년 만에 돌아오게 된 이유를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는데 아니 시나리오 때 저랑 상의하신 분처럼 그렇게 읽어주신 거 감사하네요. 네 맞아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글을 쓸 때 전 15년 가을부터 쓰기 시작해서 16년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쯤이면 그 일로부터 최소 3년, 4년이 지난 다음일 것 같았어요. 그때쯤 관객분들이 보실 때 조금 너무 가운데로 훅 들어가서 가는 것보다 조금 찬찬히 안내해주고 싶었어요.
그 역할로 정일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장치라면 장치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있고 동시에 아버지잖아요. 근데 함께 해주지 못한 우리 그리고 저의 미안함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정을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버티고 이제 가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의 아버지들 또 이 시대의 젊은 남자들, 가장들 이런 분들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이제 만드시기에 앞서서 실제로 이제 단체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많은 유가족분들을 만나셔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드리시고 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가장 먼저 유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번 시사회를 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아마도 실제에서 들으시거나 보신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 꽤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극 중에 이제 정일과 그다음에 이제 순남이 이제 아이의 수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중에 이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제 베트남에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입장이었었고, 근데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자를 보냈을 때 3시간 동안 답을 못했다라는 것에 이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를 앞세운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후회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보다 더 잘 먹이고 입힐 걸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은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는 같은 죄책감을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의 이런 어떤 마음을 헤아리시거나 아니면 짐작하시거나 이해하시거나 영화에 적용하시게 될 때 이 두 인물의 핵심을 그런 같이 있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보신 것은 감독님께서 이제 유가족들을 많이 보다가 느끼신 감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이 드신 건가요? 그건 제가 2014년도에 TV에서 볼 때 저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배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만 어른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그 아픈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 생각은 네네. 설경구 씨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가장 그 설경구 씨 장면 중에서 가장 저한테 이제 인상 깊었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던 장면이 사실은 그 출입국 도장을 찍는 건데, 이제 2016년 4월 29일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시점은 아마 현재 시점이 2016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설경구 씨께서 그 장면을 연기한 걸 보면 이분은 이 정일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셨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대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계속 거절을 되면 사실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 수도 있고 혹은 뭐 억울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장면에서 설경구 씨가 연기한 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은 슬픔으로만 연기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인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어떤 마음 같은 걸 좀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그것도 참 그 순남이가 제가 그 책상에서 여권을 발견하고 순남한테 그 여권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일은 계속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슬픔보단 거기서도 그냥 목적은 그냥 도장 하나 받아 종인데 이제 종이가 돼버렸는데 그냥 쓸모없는 종이가 돼버렸는데 그냥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정을 해서라도 분노 못할 것 같았었고,
그거는 감독님이랑 특별히 뭐 서로 얘기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계산해서 나오는 연기도 아니고 아 여기는 좀 분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또 여기서는 뭔가 좀 더 거칠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하는 게 정인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슬프다는 생각보다는 슬프게 해야 된다. 정말 부탁했던 것 같아요. 제발 좀 해달라. 부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네. 그 이제 그 생일 그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영화적으로 봤을 때 제목이 생일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에 어떤 절대적인 비중이 있고 또 그 생일 잔치, 생일 모임이 있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이 사고 당일의 이야기라고 사실은 문자를 이렇게 보는 장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혀 재현되거나 아예 이야기조차 되지 않아서 영화가 얼마나 상가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대로 전달받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일 모임이 있게 되면 정말로 그 장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영화의 작곡보다도 훨씬 더 길게 진진하게 곡진하게 영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신다는 것은 일단 촬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일단 어떻게 찍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씬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세트장을 일단 만들었죠. 그리고 그 씬은 총 3일에 걸쳐서 찍었는데 앞에 이틀은 일단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것들을 어쨌든 살려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끊어 찍지 않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롱테이크로 한 번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을 그렇게 촬영하게 되니까 이 여기 배우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나 다들 이제 그 감정이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의 감정들이 그냥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첫날 찍고 다음 날도 조금 힘을 다시 쉬고 와서 다시 다음 날 다시 또 한 번 다시 또 그렇게 롱테이크로 2번을 가서 찍었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필요한 장면들만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2번을 촬영을 하시고 보충적으로 약간 더 하신 그런 케이스군요. 네.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보통은 영화는 일반적으로 나눠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영화에 이렇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장면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더군다나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장면을 촬영하시는 건 진짜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정확히 감독님 말씀대로 이틀 동안 촬영을 했고요. 30분 롱테이크를 몇 번을 봤죠? 한 번씩 했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갔다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두 분이 정신이 없으셔서 롱테이크로는 2번 갔고 30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필요한 장면만 찍으셨다고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장면이라는 게 시작하면 또 20분 막 여기서부터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희 전동 씨랑 저 같은 경우는 이틀 내내 롱테이크 같은 느낌. 옛날에 그 필름 그 큰 천재 마가진 시절에는 10분 이상 못 돌리잖아요.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장면은 30분 외에 25분 롱테이크, 10분 롱테이크, 짧으면 5분 롱테이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 느낌은 이틀 내내 롱테이크를 찍은 것 같아요. 알죠? 네. 아니 왜냐면 되게 황당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억울한 30분 표정이셨어요. 한 테이크밖에 하루 동안 안 찍었단 말이야. 근데 왜 나는 하루 종일 놀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너무 억울해져요, 감독님. 네. 이제 카메라 세 대를 놓고서 찍는데 그 생일 모임의 주인공은 그 정일의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혹시 NG가 났냐 이런 말씀도 이제 궁금하니까 여쭤보시는데 NG라는 게 있을 수 없었고 누군가가 NG여도 누군가는 그 지금 카메라 속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에 제가 있든 없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종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설경구 씨와 저 그리고 예솔이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틀 동안 같이 울고 웃고 해주었어요. 그게 카메라 앞에 있든 카메라 뒤에 있든.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신화를 읽었을 때도 너무 많이 통곡을 하면서 읽은 신이었기 때문에 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견디어내고 나니까 되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이 아프기만 한 신은 아니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이 생일 모임은 단 하나라도 살려고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살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30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30분 정도 되나요? 영화에서도? 영화에서 정확히 25분 정도. 25분 정도요. 네. 25분에 해당하는 그 생일 모임 장면을 보다 보면 사실 그 전까지 이제 수호라는 아이가 이제 파편적으로만 나오니까 정확한 감이 없다가 그 장면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도 그다음 또 각 사람이 생각하는 수호까지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요새 알고 지냈던 아침마다 인사하고 지나갔던 그 고등학생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참여하는 느낌 같은 것이 들게 되는데, 근데 그 장면 중에서 사실 이제 전도연 씨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준인가요? 친구가? 성준 맞죠? 고마워 성준아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이제 에서 이제 눈물을 이렇게 울음을 감추고 그냥 당당하게 고마워 성준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극중에 등장하는 그 순남이라는 사람은 너무 상처가 커서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닫아본 사람이고 성준도 이 친구의 엄마를 보면 피해가던 아이였는데 거기서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받으실 때 사실 굉장히 큰 감동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모두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고 유가족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슬픔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그 슬픔이 크니까 그 중에 순남 같은 분들도 계실 텐데 주인공을 이제 순남 같은 이제 캐릭터로 삼으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아까 설경구 선배님께서 정일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신 부분, 제가 설경구 선배님 처음 만난 날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왜 2년 있다가 와요 이 사람? 그 2년 후에 와요? 왜 그때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지 잠깐 미안함 이런 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들은 정일의 어깨를 타고 가다 보면 순남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피가 철철 흐르는 한 여자를 순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건, 이 참사, 이 일로 인한 지금 현재까지 피 철철 흘리고 있는 한 여자를 제가 이제 여기 여자로 또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제가 안산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슬픔을 마주하는 방법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같이 연대하면서 얘기하고 울고 또 그러다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자기 가족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매에게, 자기 이웃에게 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순남이란 사람은 지금 그게 어디 하나 말해본 적이 없고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살아있는 건지 어쩐 건지 이제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여러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서 보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 보시거나 들으시거나 한 것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생선을 못 먹는다거나 갯벌에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엄마를 수남치라고 약간 친숙하게 부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걸 포함해서 감독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들으셨거나 뭐 보셨거나 해서 영화에 넣은 게 있다면 어떤 장면들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몇 분 가족분들을 제가 직접 만났었잖아요. 이야기도 나누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뭐 어디 가는데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엄마들이 이제 아들인 경우 애인처럼 느끼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특히 순남은, 우리 수호는 아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남자친구 역할을까지 해주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쓰게 됐고요. 네, 지금부터 뭐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질문은 죄송하지만 한 가지씩만 간략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죠? 여기 앞에 계신 분 할까요? 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앞에 계신 분. 네, 저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사진들이었거든요. 혹시 그 기사나 방송에서도 익숙하게 봤던 사진들이 몇 개 있었는데, 혹시 유가족분들 실제 사진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예, 말씀드릴게요.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사진은 5인방 사진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주 만나 뵀던 분들 중에도 5인방 분들이세요. 제가 낙골당 장면을 보면 거기 같이 가서 음식도 먹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함께 갔던 날이에요, 그날이. 제가 가는 곳도 같이 가고 뭐 이랬다는 말은 이제 그런 곳에 같이 가는 건데, 함께 했던 날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장면을 넣고 싶고, 그래서 사진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당연히 거기 나온, 우리 영화 속 사진에 나오는 친구들은 저희들에게 캐스팅이 돼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화 안에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사진은 다 캐스팅하고, 우리 캐스팅한 배우들이 사진 촬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호 역할을 했던 윤찬영 군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영화는 이렇게 자기가 연기한 것보다 사진 촬영으로 70~80%를 한 이렇게 사진 촬영 많이 하는 영화는 처음이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검은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가 아직 개봉하기 전이지만 지금 두 번째 본 거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울면서 여러 인물들의 이입도 많이 하고, 이제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관객을 울리기만 하는 영화가 아니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울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면서, 근데 이제는 좀 같이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감독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이입할 수도, 그 인물들의 상황과 반응 같은 걸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유일하게 살짝 비현실적이라고 설정된 것이 아마 현관의 램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램프가 켜지면 수호가 오는 거구나 하면서 감정적으로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렇게 봤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이게 혹시 정일이가 한번 손을 봤었잖아요. 그걸 이게 혹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상처가 회복이 돼도 그들에게 조금씩은 남아있는 흉터나 그런 거를 상징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 센서 등은 제가 시나리오 준비를 하느라고 유가족분들을 많이 만날 때 어느 한 아이 엄마가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여러 만난 분들이 하신 얘기도 있고 들은 어떤 단순한 이야기로 상상한 것도 있고 실제도 있고 이렇게 재창작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영화 맨 끝에 보면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우리 실제로 생일 모임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시를 읽어요. 시인들이 써서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전해 듣다가 보내온 시를 그날 읽어요. 그 시는 실제 진짜 시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런데 이제 우리 영화하고 다른 것은 그 시에는 아버지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그 원래 있는 시를 시인께 양해를 구하고 시인은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시를 절반 정도 줄이고 중반 이후부터는 제가 이 아버지 얘기를 넣으면서 제가 쓰고 해서 그 시를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 쓰게 됐죠. 그 시에 있는 뭐 센서 등 얘기는 원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센서 등 이야기를 꼭 넣고 싶었고 그래서 영화에 넣어서 글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다 찍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다 완성하고 유가족분들을 2번 정도 만나서 시사회를 했는데 2번째 시사회는 저희 배우님들하고 같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난 후에 짧은 사담의 자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아빠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내 집도 센서 등이 자꾸 켜져서 그랬어요. 이 아빠 그러면 이 아빠가 또 내 집도 그랬어. 다 센서 등이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센서 등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뭐 그 신이 더 특별해지기도 했지만 제가 어떤 흉터나 이런 생각으로 그걸 쓴 건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에 엔딩에 또 켜지잖아요. 제가 유가족분들과 있으면서 느낀 거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지만 꼭 유가족분들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먼저 사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가까이 이렇게 그 시간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멈춰 있잖아요, 상처가.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봤냐면 자기 아이가 먼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학교에 가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좀 이따 만날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더 가면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아빠가 센서 등을 고쳐줬지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을까. 좀 그럴 것 같았습니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저쪽에 계신 분 할까요? 인데요. 네, 저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고 좀 마음이 갔던 캐릭터가 사실 예솔인데요. 그 예솔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순남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쨌든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일과 순남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감정의 고리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마주해야 되는 그런 부심적 역할도 해준 것 같고 그다음에 예솔이 자체도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되는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느꼈는데 감독님이 이제 예솔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둔 의도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솔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의미, 이유. 네. 형제자매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봤죠. 형제자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 형제자매들이 지금 엄마 아빠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들도 너무 힘든데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표현을 못하고
한 번도 표현도 못하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만 계속 갖고 있어서 어디다도 표현을 못 해본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이 또 누가 그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또 주변에서 자꾸 이제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이제 네가 잘해야 돼. 오빠한테 이 말만 자꾸 들으니까 네, 너무 그 아이의 마음, 그런 형제자매의 마음을 좀 담고 싶었어요.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기 뒤에 남자분. 네. 아유,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저 뒤에 저 앞쪽에 분들만 시키신 것 같으세요? 제가 저에 대해서 존칭을 사용하고 있네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되는데 지인분 중에 이제 유가족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영화본을 참 많이 울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지점이 캐스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살아남은 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성유빈 군이 살아남은 아이로 이제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 두 배우님의 자녀분의 친구 역할인 성준의 역할을 또 그 배우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캐스팅과 관련된 비하나 이야기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아이는 저도 봤어요. 근데 이 영화 캐스팅에 우리가 성유빈 군을 캐스팅하는데 살아남은 아이와라는 영화와 연관이 있진 않았어요. 이제 많은 오디션을 받고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 하다가 친구하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장시간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세 분 인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뭐 짧다면 짧고 뭐 이렇게 길다면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굉장히 힘이 되고 저희가 앞으로도 힘내서 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오늘 너무 귀한 자리가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예, 엄청난 진짜 집중을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수호의 생일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촬영을 할 때는 감독님이랑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감독님의 의도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시간을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